안녕하세요. 꿈을 이룬 부동산 꿈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2회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탑10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엔 네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한지, 아래 그림을 보시면요. 2012년 1월에 주택을 취득했고요. 아버님이 2021년 7월에 주택을 상속했습니다. 아드님이 상속했고요. 2022년 12월에 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아버지와 동일 세대로 함께 거주하던 이민국 씨 아들이죠. 21년 7월에 아버지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이민국 씨는 22년 12월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이때 2022년 12월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는 얘기인데요. 이 상속주택의 취득일의 원칙은 고인이 사망한 날입니다. 자, 질문을 보면요. 주택 보유기간은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고인이 사망한 날인 21년 7월인데, 이 경우 주택을 상속받아 제 명의로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우선적으로 2012년 1월이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 시 2년 보유만 하면 되는 거죠. 자, 답변을 보면 별도 세대일 경우입니다. 별도 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나, 여기서 이제 2년 이상 보유는 조정지역이 아니었을 때 얘기고요. 동일 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로서 주택을 보유한 기간과 상속 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합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2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해석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해석 사례 1번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 개시일 당시 별도 세대원이었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고, 이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합니다. 별도 세대인 경우에는 고인이 사망한 날부터 주택의 보유기간을 개시한다는 뜻입니다. 해석 사례 2번은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5조에 따른 법정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같은 법 1073조 및 1074조에 따른 유중에 의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 개시일 현재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자의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 법정 상속인은 아니지만 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같은 거주를 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손자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같은 세대로서 이루고 있다가 유언을 하는 거죠. 피상속인이 손주에게 주택을 넘기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같이 합산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별도 세대원,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건 상속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보유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증여를 받은 날부터 보유기간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 다섯 번째, 노후화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그림을 보시면 89년 7월에 주택을 취득했고요. 20년 7월에 노후주택을 멸실을 했습니다. 멸실하고 바로 2021년 5월에 주택을 신축을 했죠. 그리고 2022년 12월에 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이국세 씨는 2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노후화되어 주택을 20년 7월에 멸실하고 21년 5월 신축 취득함. 이국세 씨는 22년 12월에 신축 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거의 이제 단독주택이겠죠? 주택이 노후화되어 멸실하고 신축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은 기존 주택의 취득일인가요? 아니면 신축 주택의 취득일인가요?
주택에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노후로 인하여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은 그 멸실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합산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기하의 주택의 보유기간은 89년 7월부터 계산하는 것이므로 22년 11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죠. 이 해석 사례를 보시면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주택을 취득 후 즉시 멸실하고 신축하였을 경우 신축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 시기는 기존 주택을 연장으로 봐 기존 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 1월에 주택을 취득하고 2017년 2월에 바로 이제 멸실을 했죠. 멸실을 하고 나서 이제 신축으로 다시 지었을 때 이 모든 기간을 7년 1월부터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해석 사례 2번을 보면요.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한 주택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선택할 때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택이 두 채일 때는요, 이 하나의 주택만 상속주택의 이제 특례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판단할 때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기간을 모두 합산한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일반주택과 농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기 전 농가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실제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멸실을 하게 되면 주택으로 안 보죠. 그러면 하나의 주택만 가지고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90년 12월에 농가주택을 취득했고요. 인쇄가 잘못됐겠죠. 90년이 아니라 2009년이겠죠. 9년에 농가주택을 취득하고 2015년 6월에 서울주택을 취득했습니다. 22년 8월에 농가주택을 멸실할 예정인데 22년 10월에 서울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를 받냐는 것을 알아보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 농가주택이 오래되고 너무 낡아 멸실한 후 서울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농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농가주택을 멸실하고 서울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2주택을 보유한 자가 그중 1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이 두 채가 있을 때 한 주택을 멸실해서 땅만 있는 경우에는 1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와의 사례와 같이 농가주택을 멸실한 후 서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의 주택이 없어져서 혹시 주택의 보유기간을 재계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알 수도 있는데요. 이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재계산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서울주택을 취득한 15년 6월부터 보유기간 기산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해석 사례를 살펴보면요. 2주택을 소유하다가 하나의 주택을 사실상 멸실한 이후 신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거의 이제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가능한 거고요. 아파트인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1세대 2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소득령 154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A주택이 있고 B주택 두 개가 있을 때 이 종전주택을 멸실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한다는 뜻이고요. 해석 사례 3번을 보시면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주택은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거는 이제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 주택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제 공실인 경우죠.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공실로 되어 있고 거의 폐가식으로 이제 쓸모없을 정도로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인데, 뭐 이런 부분은 혹시라도 무조건적으로 만약에 매도를 하실 경우에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꼭 알아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3가지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4가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